알바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그 신청서를 낼 때 어떤 뭐 설문지 같은 거를 작성을 해요.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일주일에 술을 몇 회 정도 먹습니까? 즐겨 마시는 술은 뭡니까? 주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를 체크해서 보내면은 합격 통지가 와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근데 거기로 가면은 이제 고깃집으로 데려가요. 삼겹살집에 한 20명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삼겹살을 구워주기 시작합니다.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이제 이성우 형 근데 여자들은 비전 없는 남자 싫어하던데 영상 편집한다고 둘러대놓고 여자 어깨 꼬신 거임? 영상 편집이 왜 그렇게까지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그 요즘에 그 인터넷 온라인에서 일반적인 직업에 대한 내려치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무슨 죄다 진짜 막 뭐 남자가 기본적으로 월 500 이상 벌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약간 이상한 그 생각에 빠져 있어요. 여자들도 정상인들이면요 그냥 남자가 그 20대 때 뭐 30대 때 한 2, 300 버는 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거 갖다가 뭐 여자들이 저 새끼 존나 그지 새끼는 안 만날래 그런 생각하는 여자 진짜 잘 없어요. 잘 진짜 미친 김치녀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웬만한 여자들은 다 자기 직장인이고 하면은 남자가 진짜 대기업만 다녀도 진짜 엎드려 절하면서 만납니다. 무슨 막 변호사 의사 아니면은 뭐 여자들이 뭐 만나주지도 않을 것처럼 인터넷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직장 다녀도요 여자들이 막 무시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진짜 미친년들이 아닌 이상은. 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변 사촌들도 다들 300 정도 버는 사람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거야 결국에는. 저는 남자가 300 정도 벌면은요 그냥 돈 때문에 여자한테 까였다고 치면은 결국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매력 문제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어떤 그 상류층 여성을 꼬실 때는 300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기본적으로 평소에 쓰는 습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의 질 같은 거에서 격차가 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서로 현타가 올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얘도 서민이고 나도 서민이야 이런 상태면은 남자가 딱 300 정도 벌면은 돈 때문에 여자한테 까이는 거는 이거는 내 매력 문제지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날 때 이 남자가 300을 번대. 근데 이 새끼가 돈도 좆도 못 벌어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얘가 매력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돈으로라도 그 부족한 매력을 채우려고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종 능력치의 총합이 한 70점 이상이 돼야 이 여자는 그 70점 이상의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다고 쳐. 근데 이 남자의 매력 자체만 났을 때 한 65 정도가 돼. 매력 자체만으로. 그러면은 돈적인 부분에서는 5만 돼도 이제 통과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남자는 매력이 5야. 그럼 이 남자는 이 돈으로 나머지 65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남자들한테 여자들이 나는 인서울 아파트 갖고 있는 거 아니면은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남자가 매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다른 부분에서 이 남자의 70점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뭐 돈적인 걸로 여자 꼬시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떤 돈 버는 거 연봉을 높이는 거는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내가 뭐 정말 외모를 어떻게든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어떤 뭐 눈썹 문신을 한다든지 뭐 피부과를 다니다든지 나한테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옷 같은 거를 내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걸 입는다든지 이런 거는 연봉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수지타산이 상당히 좋은 투자입니다. 내 어떤 외적인 거라든지 어떤 스피치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거에 조금 남자들이 좀 중점을 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사람들이 뭐야? 옛날부터 우리가 배울 때 어른들이 막 그런 말을 해. 남자 새끼가 뭘 그렇게 꾸미는데 시간을 많이 쓰냐, 진짜 진국인 남자는 내면을 봐야지, 막 이런 헛소리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겉모습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어떤 말하는 말투, 언변 이런 거 갖다가 자기들도 대부분의 사람을 판단하면서 사람들한테 뭐 외적인 거라든지 사람을 재미 같은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정말 이상적인 얘기, 현실에서는 맞지 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자를 만나려면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0이면 세전 4200임 그것도 힘든 맞아요. 저도 이제 조소기업 다녀봐서 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택했던 거는 그거라고요. 내가 조소기업에서 300을 받기는 솔직하게 빡세. 그리고 조소기업에 제가 20대 때는 맥시멈이 300이었어요 그 당시에 본부장님도 300을 받았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나이가 40이 넘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월급을 어떻게 하려는 거는 진짜 답이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투잡을 했다는 거예요. 온라인 투잡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그때 막 회사에서도 일 미리 빨리 끝내고 회사에서도 투잡한 적 진짜 많거든요. 이게 진짜 사람들이 마인드를 조금 고쳐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직장인분들은 내가 연봉을 120만 원 올리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연봉을. 근데 내가 부업을 온라인 부업 같은 거를 해가지고 월 10만 원 더 버는 거는 생각보다 진짜 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20대 때 많이 했던 거 그 뭐야 시음의 알바 이런 거였거든요.
시음회 알바가 요즘 사람들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는 예전에 저 때는 그니까 새로 이런 술은 아예 있지도 않았고 참이슬도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었어. 요즘처럼 무슨 참이슬 뭐 이런저런 종류가 많은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뭐 그런 거예요. 시음회 알바를 가면요 아직 세상에 출시되기 전에 음식 같은 것들을 내가 먹어봐. 술이나 막 이런 것들을 먹어본 다음에 내가 이 술은 뭐 단맛이 어떻고 쓴맛이 어떻고 막 이런 거를 체크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이제 소주 시음회도 있거든요. 제가 소주 시음회를 가봤어. 그러면은 거기 이제 그 신청서를 낼 때 막 이런 어떤 뭐 설문지 같은 거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뭐 일주일에 술을 몇 회 정도 먹습니까? 그리고 즐겨 마시는 술은 뭡니까? 주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를 막 체크해. 평소에 마시는 뭐 소주 브랜드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막 체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체크해서 보내면은 합격 통지가 와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로 가면은 이제 고깃집으로 데려가요. 저는 삼겹살집에 데리고 가. 삼겹살집에 한 20명이 들어가요. 이제 어떤 삼겹살집 하나를 통대관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삼겹살을 구워주기 시작합니다.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소주에 라벨이 없어. 그냥 그 초록색 소주 병만 있고 라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A, B가 써져 있어요. 소주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는 기존에 팔리고 있는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소주고 하나는 신상인 거지. 근데 뭐가 신상인지는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고기를 먹지 않은 상태로 소주를 한 잔씩 마셔봐. 아니 처음에 반잔씩 마셔보라 그래. 꺾어서 한번 마셔보고 한 번에 원샷을 해보라고 하기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삼겹살을 한번 먹은 다음에 소주를 마셔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쌈을 싸서 먹어본 다음에 소주를 마셔보라 그래. 그러면서 어떤 소주가 쌈에 어울리고 어떤 소주가 그냥 삼겹살에 어울리고 그냥 마셨을 때는 어떤 소주가 어울리나 막 이런 거를 막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나면은 한 끼 뚝딱 해결되고 소주도 이제 공짜로 마시고 그 당시에 그거 하는데 한 30분인가 걸렸었는데 30분 만에 한 2만 원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직장 다니면서 하면은 그게 보통 퇴근 시간 이후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꿀알바였죠. 그리고 술이랑 뭐 담배 이런 것도 펴봤었고 담배를 심지어 나는 그때 담배를 끊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모든 시음에 무슨 뭐 설문 그 알바 이런 거에 그냥 뭐 새 신상 나왔다 그러면 다 보내는 거야. 그냥 내 신상 같은 거를 그냥 싹 다 돌려놔. 그러면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막 엄청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담배도 새로 나오는 게 있대.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제 인생 업적 중 하나 업적이라고 하는 것도 개 웃긴데 말보로 아이스 블라스트라는 게 있어요. 저 때만 해도 말보로 라이트, 말보로 레드, 말보로 무슨 뭐 맨솔 약간 요 정도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말보로에서 그 새로운 그 담배를 출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담배 깍이 하얀색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그래가지고 담배 깍을 이렇게 하나를 주면서 나한테 펴보라는 거야. 근데 아니 처음 느껴보는 시원함인 거야. 그냥 기존의 맨솔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시원함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담배의 겉표지 색상은 무슨 색이 어울립니까? 하면서 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무슨 뭐 노란색 막 이런 식으로 있었어. 그래서 제가 거기서 파란색을 체크했고 이 담배에 어울리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고래가 있었고 뭐 사자가 있었고 빙하기 때 살았던 어떤 그 샤벨 타이거 이런 거 막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샤벨 타이거를 체크를 하고 이랬더니 파란색에 샤벨 타이거가 나온 그 말보로 아이스 블라스트 가게 해가지고 이게 출시가 되더라고.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참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돈도 재밌게 벌리고 되게 그리고 담배는 한 2갑 정도를 또 줘요. 그거를 아예 그 하얀색 그 담배값을 2갑을 주고 이거 일주일 동안 피세요 막 이래. 일주일 동안 피고 저희가 일주일 있다가 다시 전화를 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펴보고 뭐 느낌이 어떤지 그때 또 말씀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담배도 2갑으로 얻고 공짜로 돈은 돈대로 벌고 거기서도 이제 담배를 그 줄담배를 한 3개 정도 폈던 것 같아. 그래서 담배 한 3개 정도 피고 나오면서 한 3만 원 받고 담배도 공짜로 2갑 받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딜 가면 제가 술 담배 얘기만 해서 그런데 어딜 가면은 이제 그 음료수 시음회도 있고 어떤 과자 시음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면은 되게 재밌게 돈 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마트 같은 데 이거 나오면은 와 이거 내가 시음회 했던 거네 하면서 신기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그런 알바는 어디서 구하나요? 저 때만 해도 그 다음 카페에서 구했었거든요. 저는 틀딱이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네이버 카페가 있지 않을까요? 리섬님 38세 남자도 번따에서 여자 만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적응이 힘들까요? 가능하죠. 근데 너무 어려 보이는 여자를 번호를 물어보면 이제 민폐인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는 무슨 뭐 남자가 나이를 먹을수록 와인이다 어쩐다 막 이런 남자 와인론이 팽배한데 나는 얘네들이 정말 여자를 안 만나본 애들이라는 걸 확신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소개팅 어플만 돌려도 번다까지 안 가도 돼. 소개팅 어플만 돌려도요 20대 초반이랑 매칭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한 30살까지 안 가고 한 29살만 돼도요 20살, 뭐 21살, 22살 이런 애들이 그냥 커트라인이 존나 높아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같은 사진이야. 예를 들어 내가 한 26살 때 썼던 사진과 29살 때 썼던 사진이 같아. 오히려 이때 더 잘 나온 사진이 많아. 근데 얘네들이 보기에는 거의 조상님이란 말이에요. 29살도 20대 초반 애들이 보기에는 같은 대학교를 분명히 다니는 복학생 오빠만 돼도 화석이야, 화석. 그냥 남자로 안 보여요. 거의 그냥 막 남자로 보이려면 진짜 막 송중기, 김수영급 돼야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한남들이 그런 극소수의 예외 케이스를 보면서 뭐 남자는 역시 와인이지 이지랄하면서 무슨 뭐 자신감 뿜뿜하는 거를 보면은 저는 그게 진짜 너무 병신 같거든요, 진짜로. 진짜 자기 거는 존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남성분이 이제 30대 후반이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한 나이가 한 20대 초반 같아. 누가 봐도 대학생 같은 애한테 번호를 물어보고 이러면은 이거는 조금 많이 민폐예요. 많이 민폐고 그래도 최대 20대 후반. 그래 20대 후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 이 정도로 보이는 여자한테 번호 물어보는 거 정도는 괜찮죠. 리선은 여자친구가 예전에 1년 동안 노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기 빚이 생겨서 1년간 쓰리잡을 뛰면서 빚을 다 갚고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그쪽으로 발길을 들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연애하기 전의 일이고 사실 저에게도 비밀로 할 수 있던 건데 숨기고 만나기 미안해서 이야기했다는데 저는 솔직히 용서하고 싶습니다. 리선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이거는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던 건데 어떤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뭐 그런 데서 일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정 있는 여자가 그런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에는 그런 거를 한 번이라도 했었던 저거라면은 그냥 지금은 사정이 괜찮아져서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사정이 안 괜찮아지면은 다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결혼까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여자친구가 지금 당장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해해주고 막 이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저도 그런 여자 많이 만나봤어요. 실제로. 왜냐면은 20대 초중반 때만 해도 저도 막 이렇게 좀 되게 많이 꾸미고 저는 막 여자들 막 호피무늬 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향수 냄새 되게 진하고 화장 되게 진하고 막 스모키 화장하고 이런 여자 좋아해요. 근데 그런 여자들 이제 만나고 하면 학창 시절에 막 다 일진이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얘네도 막 기본적으로 그 바 같은 데서 일하고 바 같은 데서 일하다가 도우미까지 하고 막 이런 여자애들인데 걔네들이 예쁘긴 예뻐. 예쁘긴 예쁜데 죄송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사정 힘들어지면 결국 그런 데로 다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연애만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결혼까지는 조금 아니야. 리선님 번따로 만난 여자친구 거의 500일째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 1년차, 여자친구는 직장인인데 직장에서 힘들다 뭐다 하는 걸 듣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쥐뿔도 없을 때부터 믿고 만나준 사람이긴 하나 요즘은 매주 만나서 하는 데이트도 똑같아서 재미가 없는데 제가 변한 거겠죠? 그쵸? 근데 저는 변한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상황이 바뀌면은 내 마음이 변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디폴트예요. 나는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뭐 도덕적으로 뭐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어떤 사람이 발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무작정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면 나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딴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어떤 남자가 되게 성공을 했는데도 나를 처음부터 뒷바라지 해주고 내가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난 여자를 흔히 말하는 조강지처라고 그러죠.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은 남자를 이제 대단하다, 멋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듣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대단하다 멋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남을 돕는 사람들 어떤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고 인간의 디폴트가 그런 거면은 아무도 그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 누가 밥 먹고 똥 싸는 거를 보고 누군가를 칭찬할 일이 있나요? 당연한 건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마음이 안 변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어떤 위치가 바뀌었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냥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고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억지로 미안해서 그 상대 여성에 대한 그 미안함만으로 괜히 꾸역꾸역 만남을 이어가다가 그 여자 시간만 더 버리게 하고 결국에는 헤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빠르게 놔주는 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여자에 대한 오히려 예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성님 못 보신 것 같아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1살이고 3월에 군입대를 하는데 모태솔로입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22살이고 만약 군대를 다녀와서 바로 첫 연애를 한다고 해도 22살 또는 23살에 첫 연애를 하는데 늦은 건가요? 주변에는 학생 때부터 연애를 한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정말 늦은 건지 보통인지 궁금합니다.
제 시대 때는 느린 게 맞는데요. 요즘 시대 때는 전혀 느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88년생이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40인데 제 나이 때였으면 느린 건데 요즘 사람들은 나이 30 넘어서도 못 소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20대 초반이면은 군대 갔다 와서 만나도 늦은 거 아니에요. 이선님 연애 강의를 보고 비언어를 조금 신경 썼더니 번호를 2개월 동안 길 가다가 5번 따였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로 절대 잘생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비언어의 영향인가요? 비언어의 영향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본인의 허우대 같은 게 약간 그 바이브가 괜찮은 분인 것 같네요.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절대 연애 강의를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극소수의 케이스입니다. 남자가 번호를 여자한테 먼저 따이는 거는 정말 저분은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분이실 거예요, 애초에. 이 옷은 절대 사지 마세요. 아니 너만 입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것도 맞는데요. 이 옷 한 번 입으면 헬스장을 안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어깨 넓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옷을 입으면 그냥 바로 어깨 깡패가 돼버립니다. 자, 똑같은 자세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알몸일 때고 이게 제가 집에서 입는 반팔을 입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옷을 입으면 갑자기 어깨가 5cm는 넓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오버핏 티셔츠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는데요. 얘는 다릅니다. 넥라인이 여유 있어서 머리는 작아 보이고 어깨는 넓어 보이고요. 보통은 프리 사이즈로 한 가지 사이즈만 있는데 얘는 키 180을 기준으로 1번 사이즈, 2번 사이즈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키에 알맞게 최적의 비율로 만들어진 것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골격 찢지도 적곡티 될 일이 없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아서 건조기를 아무리 돌려도 옷걸이 걸어도 늘어나거나 쭈글쭈글해질 일이 없다. 저는 1번 사이즈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이렇게 사는데요. 이번 설날에 고향 가서 친구들 만날 때 입고 가는데 저보고 어깨 더 넓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깨는 좁고 대가리는 큰 우리 같은 평범한 한남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개쩌는 티셔츠는 바로 한남피플 제품입니다. 가격은 39,000원이고 흰색, 회색, 검은색에 1번 사이즈, 2번 사이즈 이렇게 있는데요. 전 너무 마음에 들어서 2장 더 샀습니다. 근데 재고가 없어서 일주일 기다려야 된다네요. 여러분도 또 다 털리기 전에 빨리 사서 입으세요. 아니다, 그냥